이 제목이 잘 못 됐어요. 이 글로벌 시대의 한중 관계가 아니고 미중 관계. 그래야 이 글로벌 시대의 주제에 또 요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류에 맞는 그런 주제가 된다고 보고, 제가 이 통일학당 주최측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이 분야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공부를 겸해서 자료 정리를 겸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한편 제가 그 황장엽 선생님 강의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분이 그 주체 사상, 한국에 와서는 인간 중심 철학, 인간 중심 정치 철학,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국내에 한 12여 년간 계시면서 책을 한 20여 권 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대충 읽고 또 강의도 직접 듣고, 이분이 이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의 그 미중 관계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작금의 이 미중 무역 갈등, 또 코로나19 책임론, 이런 문제로 해서, 물론 뭐 또 그 갈등, 이 대결 구도가 남중국해, 뭐 대만 해협, 뭐 한국의 사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아무튼 이런 논의는 일종의 대결 구도, 패권 경쟁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를 봤다면, 황장엽 선생은 미중 관계의 협력, 이 서로 이렇게 협조를 잘 하면은 세계가 그야말로 평온해지고, 오늘 이번에 역시 그 사회주의자답게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서방 이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잘 사는데 제3세계는 자기가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형편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류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이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이런 자본주의, 이 개인주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리고, 한편 중국이 이 집단, 집체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체주의와 집단주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가, 우리가 흔히 뭐 영구 평화, 세계 일가 건설 이야기 합니다만은 제대로 한번 21세기 그런 그 지구촌이 명실상부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 이제 여기 결론은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제대로 되려면은 중미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협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남북이 이런 그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본주의, 이런 공산주의 체제의 장점을, 지금은 북한은 제재 국면이고 또 한국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북한 역시 사회주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한 예를 들어보면 등소평이 흑모백묘론을 이야기하면서 개방개혁으로 가는데 그 이전까지는 미국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미국이 북한을 조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보 국면으로 이제 그런 자주 국방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 이렇게 이제 생활 문제를, 이 복지 이런 후생 이런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닉슨 이제과 미국에 이제 한 두 차례 대화를 하고 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재를 하지 않는다. 어떤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확신이 있어서 그 이후로 모든 국력을 개방 개혁으로 오늘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시장 사회주의로 가는 오늘의 중국이 드디어 미국과 이렇게 필적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되는 이런 그 개방 개혁으로선을 가게 되는 단초가 미국의 제재의 뭐예요? 뭐 이런 그 해제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본다면 제대로 된 한반도에서 이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같은 우리가 70년 역사를 두고 한민족끼리 이 긴장 국민이 계속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나라가 아니죠, 이게. 자주 주권 독립국가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뭐 북쪽은 우리 관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일단 별도로 하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제 한 2년 남은 임기 동안에 그야말로 민족 자결주의 입각해서 우리 민족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돼서 그야말로 나중에 결론에 가서 제가 그렇다면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뭐 체제론, 뭐 정부 형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일국양제라든지 뭐 박한식 교수의 3체제론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법에 입각한 완전한 그런 정권 보장 체제에 대한 우리가 안정을 보장을 받고 이제 바로 명실상부하게 선의의 체제 경쟁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어차피 뭐 운명적 자본주의하고 북쪽은 뭐 그 운명이겠죠. 모스크바, 베이징 그 로선에 줄을 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한국 너가 뭐 조금 산다고 잘 산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말이야. 너가 줄을 잘 섰다 이거야. 워싱턴 줄을 잘 서가지고 그러나 그 자생력이 있느냐? 윈도 캐피탈리즘이 이제 제대로 뭐 IMF 오는 거 보면 전혀 뭐 대책이 없단 말이죠. 이제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 제3의 질서, 제3의 미국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 현상에서 또는 중국몽 현상에서 이제는 한국의 꿈, 한국의 몽을 우리가 실현하는 현상 질서로 제3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펼쳐나가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보죠. 이제 강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그 주체 사상 이제 저는 뭐 이게 참 고인의 대석하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그런데 여기 우리 손 이사장님도 잘 압니다만 그 임중산 선생이 황 선생님한테 그 벼로를 하나 지어줬어요. 그게 현강입니다, 현강. 저는 지금부터 현강 선생이라고 부르겠는데 왜 현강이냐? 우리가 이제 그 가물현, 현묘지도 현, 강은 대동강 강, 이제 고향이 북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현강 선생이라고 이렇게 호를 하나 붙여서 이제 갖다 드리니까 식훈동 하더래. 뭐 이 사회주의자들은 호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모양이죠. 아무튼 내가 그 현강 선생을 만난 것도 중산 선생 이 발인을 딱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 강의를 여러 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제가 대전 현충원에 직접 내가 가기도 하고 추모위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거 참 희한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게 2010년 10월 10일 뭐 9시라 그러는데 저는 막 오전 10시. 아무튼 십자가요. 5개.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제 북에서는 상십절인데 그때 김정은 이제 지도자가 이제 그 위원장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날인데 뭐 더 이상 김정일 때
별로 비전이 없어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게 세습으로 가는 것을 두고 더 희망이 없었던지 또 그 연세가 그때 미소야 미소 88세인 것을 두고 이렇게 이제 노환이신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아무튼 그분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분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 중심 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 추모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1세기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석학이다 이래 봅니다. 이건 앞으로 통일이 되고 남북이 서로 자유왕래가 되면 저는 평가가 다시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황 선생님 그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대정신출판사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황 선생님은 미국의 이런 그 개인주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가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단순히 물론 이 대결 국면을 두고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인가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트랩, 미중이 서로 이제 이 패권 경쟁에 들어갔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그 지중해를 두고 기존의 그 무역 국가 스파르타와 신흥 그 무역 국가로 떠오르는 아테네와의 이제 패권 경쟁인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국가 간의 경쟁이지. 지금 중국이나 미국은 단순히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문명권을 대표하는 동서양의 어떤 그 정신 문명을 대표하는 이런 그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두 문명권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제 재편하자고 하는 이런 그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중국몽의 이런 문명 대결 구도를 두고 단순히 이렇게 그 우리 일상적으로 전쟁이니 그런 거하고는 좀 그 무관하다. 그렇게 쉽게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투키디데스의 트랩은 한 학자가 데스틴 포와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지만 그 문제는 간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황 선생님은 이 미중이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그 당위론이지 않냐. 근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성격은, 존재의 의미는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자 집단적 존재라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주의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이런 사랑, 박애는 그 집단주의, 일방적인 집단주의잖아요. 그런데 성학설은 개인주의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이제 학설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지만 인간성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 우리가 그 만류 인력, 일정한 인력이 중력이 작용하면 또 튕겨나가는 청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밖에, 그 정도의 문제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성은 개체적이면서 이제 집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이제 전제하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 과정을 보면 역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개인주의, 자본주의가 먼저 출발했죠. 오늘 코로나, 코비드19가 일어나게 된 것이 새로운 우리가 질서, 그 문명 비평의 하나의 지금 테마가 되고 있는데 14세기인가 그때 스페인의 흑사병이 돌 때 그 역병이 중세 봉건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게 이제 그 근대 자본주의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때 그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개인 자본주의다 말이죠. 아무튼 그런 그 개인주의가 우리가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또 뭐 1차 세계대전 말인가? 그때도 또 스페인 독감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그 파시즘으로 전체주의로 또 이렇게 변질되는 이런 이제 그 양상을 거치면서 드디어 뭐 이렇게 이제 케인즈주의, 뭐 신자유주의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은 다시 신자유주의, 탈세계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족주의, 이제 이런 또 새로운 문명 시대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먼저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계를 두고 나타난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뭐 전체주의 형태를 띄었지만, 근데 파시즘, 나치즘, 코뮤니즘도 일정한 그런 전체주의 형태를 띄워놨지만은, 아무튼 그 자본주의 한계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수련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미중 대결 구도를 두고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냉전, 이 콜드와 냉전식의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냉전이 신냉전으로 가느냐 또는 뭐 열전으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그 질서가, 세계가 공산주의를 이겼다 이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졌습니다만, 무너지는 그 직접 동기 가운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긴 시간을 냉전이 계속되어 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소비에트 체제가 우리가 이 무너지는 이 냉전의 상황은 역시 자본주의, 이 개인주의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에트 공산주의나 지금 뭐 북한 공산주의나 중국은 이제 개방 개혁으로 체제의 보장을 받고 이제 시장 사회주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존의 소비에트 체제나 북한도 체제 유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전체주의적인 군의주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개인주의한테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진 것을 두고 이제 그 결론이 그렇게 난 것이다. 그런 의미에 결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본주의를 배격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흔히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로, 보편적 차원으로 높이 우리가 이렇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인 자본주의를 했으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뭐예요? 그런 그 대안으로 나왔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동맹을 맺었다는, 이 동맹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단 안보 이야기합니다만 동맹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도 이게 평화 통일을 가기 위해서도 주변 국가의 우리가 많은 동의와 이해를 도우는 의미에 있어서 어떤 그 집단 뭐 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집단 우리가 안보, 체제, 예를 들면 중립화 통일로 가는 중립화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장영달 국방위원장 같은 분은 우리 지난번에 중주사 그 6.25 때 발족식 할 때 완전 무장 국가를 이야기하더라고. Fully armed state. 완전 무장 국가. 그러니까
적어도 공격은 안 하겠지만은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차질이 없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제가 한 시간만 끝내려고 했더만 시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우리 현강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이 동학 천도교를 하는 줄 알고 동학 천도교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근데 한 분은 그 수훈회관에서 그 강태욱 민주주의 그 이념당 건설 황 선생님이 그 평소에 주장하는 그 이념당 건설 민주주의 그런 연구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회장이 강태욱 씨인데 천도교 수훈회관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 근데 내가 그때 안 갔어요. 강태욱 씨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태극기 부대, 물론 개인적으로 형 아우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막 황교안에 따라서 삭발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날 안 갔어요. 물론 그 전에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 황 선생님이 천도교에 와서 그 수훈회관 이 분위기를 또 보고 아니 이게 천도교 동학이 완전히 기복 종교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 선생님의 그 회고록 자서전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동학에 대한 자기가 그 한국 민주주의라고 할까 인간 중심 철학의 핵심되는 사상이자 어떤 실천 운동으로 동학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훈 선생의 인내전 사상을 거기 표방하고 있어요. 그 주체사항이다 인내전 사상, 사인전 사상 일맥에 상통한데 그러면서 그 가보니까 말이지 천도교가 완전히 기복화됐다고. 그게 주문이나 외우고 벽에 그런 이걸 갖다가 하나의 우상시하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인간 중심 철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니 내가 한번 나갔더만 내가 인내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20, 30명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발표하고 반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민족주의 시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내 이야기가 이게 친북으로 민족 통일 이야기하니까 평화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용공작용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나는 그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민족주의로선을 표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내가 질문도 하고 하니까 왜 저런 사람을 여기에 초청하냐고 한마디 하니까 황 선생님이 눈치를 채서 내가 강의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분위기가 너무 상그럽고 또 들어가는데 매번 이 조사를 합니다. 우리 공항 나갈 때 검사는 그것도 불편하고 이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눈치가 빠릅니다. 황 선생님이 머리가 천재예요. 이분이 얼마나 천재냐. 이런 것도 이분이 당당한 분이요. 원래는 자기가 평양 사범을 가려고 그랬대. 선생하려고. 근데 눈 검사를 하니까 생명이야, 생명.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양 상고로 갔다, 상고. 그래, 평양 상고 대표로 주산대, 일제시대지. 조선에서는 자기 1등이야. 그럼 동부가 전체의 주산 암산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이게 일본 열도에서 온 놈한테 자기가 안 되더라 이거지. 1등을 못했다. 이런 아주 천재예요, 천재. 제가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 선도교가 기복신앙으로 기복 종교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강의를 열심히 들어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나보고 옆에 서 있으래. 끝나고 나오니까 내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옆에 가요. 이 분위기에 구애받지 말고 강의 열심히 들으라고. 강의 열심히 들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내가 동학천도교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가 동학천도교 이 이념으로 통일 내가 한번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보자고 제가 태적심 교육 때 입교를 해서 반평생을 천도교인으로 자처하면서 뭐 국내 뭐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민족주의 책을 보고 뭐 글을 쓰고 했습니다만은 아이고 저 선생님의 그 인간 중심 철학을 보니까 이 자체가 바로 인내천 사상을 설명하는 다 철학이고 논리학이고 하나의 사회과학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선생님도 알고 나보고 강의 열심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두고 제가 고대에서 정치학 박사 김영두 박사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불교 신도인데 불교 철학을 하신 분인데 이제 구주제도를 해서 유진호 시절에 고대 교수를 했는데 그때 고대 교수들 중에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저명한 교수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 정신적인 멘토라면 인생 후반기 제2의 멘토가 우리 황 선생, 현강 선생이라고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뭐 자익은 그 변절자인데 왜 그 소리 하느냐, 또 우익은 전향하지 않았대. 또 그 사람들은 이 민족주의 우리가 이게 딜레마라고 할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 민족주의 역사 전개 과정이.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은 윤물론을 표방하면서도 민족주의 정신이 강해요. 한국은 이게 민족주의가 어디 있어요? 다 세계주의지, 미국주의지, 사대주의지. 황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놀랐다 이거예요. 한국은 북한보다도 한 20여 배 잘 산다. 그건 우리가 경제 통계치가 나와 있지만 자기가 볼 때 한 40배 이상 잘 사는 것 같아. 지금 뭐 40배, 53배인가 그래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사상가, 그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그 연구하는 이제 그 철학자이다 보니까 이게 전혀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주체 사상이 없는데 국가 무슨 이런 그 민족 자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심되는 정치 사상이 없는데 어떻게 체제 유지가 되는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체제가 북한이 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남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자기는 오히려 신기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남 이야기 할 것 없어요. 북한 이야기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남남 갈등부터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소하고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손윤 선생 같은 200학교 통일학당을 이끌어가는 이런 정신을 가진 실천할 수 있는 큰 지도자가 빨리 나와서 남한 내부의 민주화부터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단합된, 통합된 협력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그 남한만이라도 통일 공동체 이루어야 우리가 그때 가서 북한을 상대로 뭐 우리가 통일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다양한 학자들의 그 통일 논의를 이야기할 수 있지. 북은 어떤 형태가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중구난방인데 드디어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천도 교령이 되면 교령의 자격으로 내가 바로 이런 인내천 통일 철학으로 제2의 독립선언, 이제는 우리가 이 평화통일 선언이죠. 그 선언을 한번 하려고 내가 천도 교령에 그래 출마를 했어. 근데 거기 표로 연결이 안 돼. 그 아주 뭐 남들의 실정은 모르고 그 돌아가는 그 표가 어떻게 그 표가 다수 득표가 되는 걸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역시 이상과 현실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큰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 민족 문제를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승리를 했다. 그런데 황 선생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위대한 대석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의 인류의 그 공동체까지도 생각하는 분이야. 칸트가 뭐 영구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황 선생님이 주체 사상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김일성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안 댕기는 데가 없어. 미국만 빼고 다 갔어, 다. 그 미국에 한번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황 선생이 미국 갔다 미국에도 사람이 살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거 아니냐. 우리 북에서는 미국은 완전히 그 이상한 뿔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로 그렇게 선전해 놨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미국을 못 갔는데 한국에 와서 미국을 갔어요. 미국 청문회, 워싱턴에. 그런데 황 선생님은 미국에 간 김에 자본주의의 그 현주소, 그 중심은 자기는 뉴욕이라고 봤어. 뉴욕. 뉴욕 방문을 한국 정부에,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어. 지난번에 못 갔는데 두 번째 간 것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신경을 썼지.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신경을 썼지. 뉴욕 시장의 답변이 왔어. 아무리 생각해도 황 선생님 경호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경호에. 북한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당시에 국무장관을 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소비에트 모스크바로 넘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그런 인물이 우리 황 선생님이거든. 황 선생님 일거수일투족을 두고 북한이 신경을 쓰겠죠.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못 갔다 하더라고. 나 이것도 황 선생님 직접 들었어.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둘렀는데 한 번은 노르웨이를 갔는데 아프리카는 뭐 여러 번 갔으니까 노르웨이를 갔는데 우리가 그 고래잡이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확이 되면 더 이상 못 잡게 통제를 하잖아요. 노르웨이 가니까 먹고 그 뭐예요? 살 수 있는 막 그 식량이 넘치는데 생산력이 이게 넘치는데 일정한 이게 수준을 넘어가니까 다 바다에 빠뜨리더라 이거야. 아프리카에 가니까 굶어서 못 사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절비한데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예? 우리가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떠나서 우리가 맹세기 오늘의 21세기 문명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표방하면서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명실상부하게 민주주의로 제가 지금 민주주의는 개인주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아니고 제3의 민주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내천 민주주의. 유물과 유심을 하나로 세계관으로 하는 인내천,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인내천. 이런 민주주의가 나와서 그런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중미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라고.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쯤 되면 오바마는 조금 뭐 콜롬비아 박사 출신답게 그 박사 쉽지 않거든. 내가 아는 아주 머리 좋은 천재 정치학자가 있는데 콜롬비아에서 10년 걸리더라고. 10년 걸려가지고 이분이 우리 대학, 내 경기대학 같이 있었는데 이석학이지. 왜 석학이냐. 황장엽 선생이 진짜 전향을 했나. 그 자료를 안기부해서 우리 김부기 교수한테 이만큼 가져왔어. 이 자료를 읽어보라 이거지. 예? 그래서 이 전향한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검토해서 결론을 내서 보낸 분이 우리가 김부기 교수인데 이 양반이 콜롬비아 10년 걸리더라고. 10년.
아무튼 미국의 전명대학은 그렇게 학위를 남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앉아서 할까요? 예, 앉아서.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오바마 정도도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전략적 인내 이런 소리 하면서 10년을 보냈잖아요. 8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 블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버할 수 없는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게 다 철학 부재예요, 철학. 아니, 그 기존의 어떤 정치 철학이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 운명과 연결되는 그런 그 가치 판단의 문제이면 결단을 해야지, 결단을. 나는 미국 대통령, 팍스 아메리카나 우리가 학자, 학문적으로는 그런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라면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그런 참모들이 옆에서 보좌를 해줘야 된다고. 코로나19 책임이 중국에 있다. 그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은 옹졸을 한 거 아니에요? 옹졸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 친구가 대처하는 걸 보면은, 응? 그런 그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되는 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황 선생님이 이렇게 그 세계 문제,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런 참 대학자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글로벌 시대 미중, 협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 백경 경쟁도 되고 뭐 하여튼 우리가 대결 구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측면인데, 근데 이분이 이런 그 주제를 다뤘다고 하는 것이 또 그때는 뭐 우연하게 강의도 듣고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만은 이번 내가 주제를 갖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역시 매우 성견지명이 있는 그 주제를 선정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요약된 그 원고는 그분의 강의를 내가 요약한 겁니다. 사실 요약. 강의 요약한 것도 뭐 표지라고 할 수 있나. 뭐 책을 이런 그 문서로 나온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유인물 받기 처음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제 생각, 뭐 천도교 인내전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좀 보충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논문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참 희한이 있는 것은 미국에 갔더라면 뉴욕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뻔했는데 케인즈의 사회주의도 케인저니즘도 비판하더라고. 여기에는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확대되어야 이 우리가 빈곤의 문제가, 이 실업자의 문제가, 우리가 어떤 빈곤의 평등 문제가 풍요로운 그런 어떤 평등으로 이래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자본주의가 생산력이, 생산수단이 고도로 과학기술로 발전해서 생산성이 이렇게 향상돼서 그야말로 코끼리만한 돼지가, 호박만한 감자, 이런 유전자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식량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자본주의 우리가 이 부익부 빈익빈 걱정할 거 없다 이거예요. 저절로 이제 그 사회주의로 가는 마크스의 우리가 공산사회는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에 도래한다고 그랬거든, 마지막.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베트남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단계도 아니고 그것도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 단계도 거치지 않고 일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분배받 공산주의로까지 나아갔으니 기본적으로 이 생산력이 낙후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빈곤의 평등 이런 공산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17년 만에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고 마침 북한은 저 체제가 보통 체제가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그런 서구식 막스 레닌식 중국식 공산주의를 스탈린이 원래 지시했어요. 코민테른을 통해서. 모택동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간다. 도시가 아니고 공장이 아니고 시골에서 농촌으로부터. 그 마오가 또 중국의 인재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전략 회의에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간다. 스탈린하고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갔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대안으로 나왔는데 왜 못 이겼느냐? 아까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는 1차 세계대전까지는 오히려 동맹이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소비에트로 동맹이지. 그 냉전 체제로 가면서 대결 구도로 가는데 이게 소비에트 체제를 이기게 된 것은 자본주의를 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사상, 예를 들면 노사 갈등 문제를, 노사정 이런 우리가 어떤 합의, 이런 문제를 두고 그야말로 예전에는 없었던 기업가 중심으로 또 우리가 우위 끄는 정부, 파시즘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치즘. 이런 정부 중심으로 갔던 이런 정치 체제 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일종의 케인즈주의가 또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너무 또 가니까 나중에 이제 대처 같은 리가인 신자유주의로 또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작전이 전략이 성공했고 한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3세계 식민지를 다 해방시켰어. 그 당시에 식민지를. 우리 제국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 식민지가 아직도 불란서가 지금 서유럽에서 나라가 제일 크대. 왜 큰가? 이제 보니까 그 땅은 적당한데 전 세계 식민지를 포함해서 땅이 크다는 거. 아직까지 불란서 식민지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아무튼 대부분 아프리카 식민지를 해방을 시켰어. 그렇게 해서 우군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 기업가가 손을 잡는, 협력을 하는 이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가 한편 이렇게 노사 관계를 더욱더 이 계급 투쟁, 대결 구도로 가는 데 있어서 자본가는, 기업가는 이것은 계급 투쟁의 적이고 타도의 대상이다. 끝까지 이것을 이분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천도교 대표들이 1948년 남북협상 때 백범 우리 의사 김규식 박사를 따라서 평양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천도교 대표도 북에 가서 안 내려왔어요. 한편 한국의 민족주의 자산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안 내려왔어요. 백범도 내려오니까 암살당하는 파인데 북의 공산 정권하고 손을 왔다 갔다 했다. 영공장애로 백범도 암살당했잖아요. 미국이 가만히 두었겠어요? 그거 다 거기 뒤에 배우가 있다고 봐야지. 지금 워킹 그룹 이야기도 앞으로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현대판 이 조선 총독이야. 이 정세현 평통 부의장이 잘 했더만. 이것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남북 관계는 일보도 진전될 수 없다. 야, 우리 김은웅 강북회장 여기서도 내 강의한 거 한번 들었는데 이 에이브럼스인가? 이 주한 미군 사령관 트럼프한테 소환하라고 말해요. 백선엽 장군이 6.25 때 그 영웅이지만 한편 그 전에는 우리가 간도 특설대로 해서 우리가 민족, 우리가 이런 애국자,
이런 애국 민족주의자들을 수만 명을 학살했는데 뭐 이 답을 가만했던지 그걸 왜 자꾸 띄우냐 이거야. 전혀 우리가 조선의 한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이런 사람, 이거 현대판이 조선 총독이다. 어제 어느 모임에 김원웅 씨가 좀 골치가 아픈 모양이에요. 그 문제 폭탄 선언한 거 아이가? 정부도 좀 곤혹스러울 것이고 미국은 또 관계가 긴장 관계로 가겠지. 항복회장인데 하물며. 아무튼 그것도 기출을 우리가 이제 주목이 되는 바인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민주주의는 원래 폭력을 안 쓰잖아요. 테러를 사용 안 하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이게 대북 제재도 일종의 이게 지금 오바마가 뭐 전략적 인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한편 어떻게 보면 일제 봉쇄 작전입니다. 소비에트 체제를 완전히 미국이 봉쇄한 거 아니냐고, 봉쇄. 서로 이게 지금 보세요. 뭐 가스니 기름값도 또 들이는 게 누구요, 지금? 기름값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국부를 여기 신장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되지. 교류가 안 되니까. 지금 러시아의 지금 GDP 우리보다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발전할 수가 없지. 거기도 좀 이렇게 민주체제로 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엄혹한 이런 그 미국의 제재 국면에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마찬가지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권위주의 이렇게 독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체제 유지가 더 급선무야. 이제 중국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제 열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도강 양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시진핑이 와서 유소자기로 들어간다. 유소자기. 응? 이제 미국과 뭐 신형 대국이니 신형 대국 관계, 뭐 신형 국제 관계 이제 미국과 우리가 세계적인 대국으로서 1대1로 말이야. 대우하라.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니까 이게 좀 미국이 떨떠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면서 화웨이가 뭐예요? 중화유의, 중국을 위해서 뭐예요? 이제 중국을 위해서 있는 뭐 하나의 뭐 통신업체,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중국 민족주의로 가면서 중국몽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장기 집권에서 종신 우리가 체제로 가면서 1대1로 또 뭐예요? 진주 목걸이. 1대1로 그 코스가 진주 목걸이 코스래. 예? 중동, 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근데 요게 이제 대항하는 인도 태평양 이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이 전략이 이거 아베가 냈다더라고. 아베가. 요놈이 이름을 갖다가 데모크래틱 시큐리티 다이아몬드. 민주 안보 다이아몬드. 요게 이제 기존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여기다가 인도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로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이런 지금 패권 구도로 가는 것을 두고 바로 이제 중국의 새로운 질서 재편, 이 중국몽에 이제 출현을. 그래서 뭐 이렇게 유소자기를 이렇게 그 대국 굴기를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지만 아무튼 이제 뭐 이제 판은 벌어진 것 같아. 판은 벌어졌어. 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개인주의 민주주의, 집단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서로 제3의 어떤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이 사람은 미국의 이제 미국을 이야기해야 뭐 또 설득력이 있고 이제 이해한다고 미국의 미국 연방제죠. 연방제. 예? 미국의 페더레이션, 미합중국. 그게 13개 연방이야, 연방. 응? Federation of State of 뭐 United States.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각 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민족적인 거, 뭐 또 이렇게 이제 아주 퍼티큘러한 이런 성격이 완화되고 또 이렇게 성화되는 이런 역할을 연방제가 했는데, 그래서 그 연방으로 가면서 오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 뒷받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4년 그 브레튼 우드 협정이지. 우리 손윤 이사장께서 경제학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때 영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재패의 그 어떤 질서, 헤게모니를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에 넘겨줬다 하더라고. 파운드 하에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고, 거기서 월드뱅크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로 이제 그 접어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힘 있는 것이 연방제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한 사례가 지금 유럽 연방. 우리가 EU, 유로피안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제 유로피안 지금 페더레이션 스테이트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명실상부한 연방이 아직 안 되고 있어. 뭐 브렉시트가 어떻고, 뭐 지금도 또 탈퇴한다는 나라가. 그런데 이게 명실상부한 연방이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성의 10배가 올라간다. 10배가. 유럽 연방이 제대로 협력하고 단합해 가면 지금의 생산력의 10배가 향상된다. 이거는 인류의 이 빈곤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연방제 아이디어를 레닌이 냈다. 레닌. 유럽 연방의 그 아이디어의 착상이 레닌이야. 레닌이 기본적으로 코뮤니스트예요. 코뮤니스트. 유럽을 연방제로 해서 궁극적으로 물론 러시아 들어가기 전. 후테노프 갈래르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또 토론합시다. 근데 공산, 그래서 나는 요새, 물론 뭐, 레닌이 성 문제, 그 모택동은 여자 문제 좀 복잡했거든. 그런데도 이상이 없잖아. 나는 우리 박은순 회장이 집도 하나 안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시장 바닥에 상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이런 게 보니까 가족은 등한히 하면 내가 좀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그런 거 좀 하지 않지. 가족은 좀 이렇게 박 시장 부인은 아주 화장을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러니까 박 시장이 스스로 이렇게 소유하지 않는 이런 삶을 실천한 거 아니냐.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평가를 또 해 나가자고. 이제 아까 젠더 문제, 이제 그 실상 파악에서부터 그 공가를 파악해가지고, 모택동도 공가 파악해가지고 아직 사진이 이제 붙어 있잖아. 전화문 사태 때 거기 그게 뭐예요? 그 낙서하고 먹물을 칠하고 그랬잖아요. 그 영웅은 그런 이중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튼 그 레닌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집단주의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지금쯤은 이게 이제 중국에도 우리가 그 문화혁명 하면서 그때 이제 가진 자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그 사회주의 정신혁명의 숙청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인데, 북한에도 말이요. 황 선생님 이런 이야기 하세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 분은 좀 이렇게 식량 문제가 좀 어려웠던지, 그 논두개 그 콩을 심어도 된다. 그건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농민들이 그걸 심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재배하는 콩은 요만큼 한데 거기는 이만큼 커가지고 한 번 1년 농사를 지었는데 3년을
비지국을 그 뭐예요? 그 된장을 끊기지 않고 먹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자유의 그런 분위기 있었던지 우리가 이제 연금을 받는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강해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먹고 남은 거는 시장에 이제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 시민들이 그 고기도 맛을 보고 아주 시민들이 즐겨한다. 근데 그 당에 그 보고가 되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상이 물든다고 다 전면 취소. 금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소비에트 체제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갈수록 또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니까 또 더 통제하고 더 봉쇄하고 개방 개혁으로 가면 그러니까 오늘 중국이 소비에트 체제를 가면서 덩소평 당시에 개혁 개방을 했다면 그때가 브레제네프 시대에 개방했다면 소비에트 체제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미국과 맞먹는 국력을 유지해가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당당한 대결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고르바초프를 대단히 비판합니다. 고르비 이놈이 그 공산주의 후대 다음 세대인데 그 공산주의 혁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으키고 성공하고 정착시키는 걸 모르고 쉽게 서방의 사주에 놀아나가지고 개방 개혁으로 갔다. 무조건 개혁 개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세상이 열린 거 보니까 눈이 뒤집히지. 소비에트 체제가 세계 1등 국가라고 봤는데 빈곤하기 이럴 데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 수명이 72세, 우리가 82세. 북에는 당이 2개 있대, 당이 2개. 내가 이 별소리를 다 하는데. 북에 당이 2개 있는데, 당이 무슨 당인지 아세요? 노동당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당뇨의 당이에요? 장마당. 장마당. 이 분배 백업제도 무너져가지고 평양도 한 70%가 붕괴돼가지고 장마당이 중국에 한 200여 개 있는데 평양의 장마당 규모는 동대문 시장만 하대. 이렇게 규모가 큰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게 민생고 문제를 해가는 그래서 당이 2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체제가 유지된단 말이지. 베트남이 뭐 어떻게 됐든 미국이 양보했는지 공산화 통일이 됐고 또 중국은 이제 수정 뭐 공산주의 통일됐고 시장 공산주의 소비에트 체제 무너졌고 북한만이 오리지널 이 스탈린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더 봉건적이고 더 왕조 체제로 가는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왜 되냐? 아까 황장희 선생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오히려 안 망하는 것이 이상하다. 북은 사상의 국가, 주체의 나라다. 철두철미의 사상교육, 정신교육, 이념교육, 정치교육.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호남에서 대통령 잘 안 나와요. 고려시대 왕건 훈요 10제 이후에 대통령, 왕되는 기회가 없었는데 DJ가 처음 됐어. 그러면 이 양반이 앞으로 전라도 쪽에 인재가 많은데 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뭔가를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가 그때 경기대학에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이제 요구를 했어요. DJ 선생이 우리가 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새마을 교육을 했던 것처럼 그런 방공교육이죠. 방공교육. 그리고 우리가 경제 개발 교육이
그러면은 이제 DJ 선생은 그야말로 모처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통일 대통령, 명실상부한 그런 그 통일 지도자를 우리가 표방하는 구시대의 당면과제는 통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이 새마을 교육 그런 시설이 전국에 다 있어. 중앙 그 새마을 교육 시설이 우리 수원에, 수원농대 옆에. 내가 경기대 교수 가니까 일주일 바로 집어넣더라고. 들어가자마자 집어넣어가지고 새마을 교육시켜. 그래 가니까 그 뭐 검사, 판사, 뭐 언론인들 바로 임명된 사람들. 그래 한 방에 넣어가 교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민족이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이 시민의식 교육. 그리고 제대로 되는 정치가 뭔가, 민주화 교육. 그 다음에 뭐 통일 교육.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또 평화 교육. 뭐 그 미래 교육, 복지 교육 등등 이런 것을 교육하는 그야말로 통일 교육을, 정치 교육을 한번 DJ 임기 5년 동안에 바로 하시오. 내가 강의, 우리 호남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내 강의를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양반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혼자서 노벨상 그 로비 수상 로비에 바쁘고, 노벨상 그 발표 받는 날 이 고려대학 앞에 그때 YS가 고대 행정학과에 그 대통령학 연구하는 교수가 하나 있었어. 이 친구 초청으로 강의하러 갔다가 그 교문 입구에서 학생들이 뭐 YS 반대 데모를 했는지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차를 대놓고 거기에 수시간 그 되게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오슬론가 뭐 노벨상 수상을 했다, DJ가. 그게 비서가 전해주니까. 와이서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민주화 동지면 축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벨상 권위를 실추시켰다. 그게 첫 일성이 그거야. 내가 이 담병호, 그때 경기대학에 부정이 있어서 내가 평교수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담병호도 만났어. 왜냐하면 이 민노총이 다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 만난 그때 담병호 위원장 딸이 그때 판사가 됐다 하더라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 양반 술을 한 잔 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자리인데 이 양반이 DJ를 몰랐어.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노벨상 받는 것을 두고. 행기 뭐가 있는데 로비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밑에 그 부하들, 노조원들 며칠 그 스톡홀름까지 가서 반대 데모에 보냈다던데. DJ 정도면 그런 상은 안 받아야지. 주도 안 받고 받더라도 내가 말하는 그런 통일 교육을 해가면서,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군축을 하고, 그때 우리가 평화협정,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온몸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김정일과 DJ가 노벨 평화상을 같이 받아야지. 그런 나는 큰 인물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임기 말에 가서 DJ 내가 좀 비판을 했어. 그러니까 그 주신 학생들이 DJ 선생님을 그렇게 막 비판하면 되느냐고 내가 한마디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그렇게 집단주의로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적당하게 집단주의의 공동체 그런 특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노사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식민지를 다 해방시키고 기존의 제국주의의 그런 그 군의를 그대로 갑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에트 러시아는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주의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독재로, 그 현대판 일종의 권위주의, 이제 이런 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에 기대를 걸더라고, 중국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 사이가 조금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 그 공산 국가에 대한 한국의 그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김원웅 이열단 단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처음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물을, 이런 그 민족주의자를, 한국 민족주의 운동을 표방하지 않고서는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이념이나 어떤 만날 수 있는 노선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아주 의지를 갖고 나는 발표를 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한중 또는 그 남북 소통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더욱더 그 한국 민족주의를 분명히 왜냐하면 이 태극기 부대들이 아직까지도 이걸 용공작용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게 우리가 지세프 마치니 같은 인물을 보면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의 유니트가 단위가 민족 국가야.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념에 취지하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바로 마치니의 그런 자유, 우리 민족주의의 그 이론, 민족주의 이론 기초 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 철학을, 논의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남북은 이제, 그래서 체제는 우리가 일국양제, 뭐 삼체제론, 그래 가자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는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김은홍 강부회장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고, 한국에 우리 천도교인 중에 하버드 박사가 있어. 서울대학 로스쿨 교수, 이상명 교수. 하버드 법학 박사야. 이런 그 인재들을 미국에 귀신도 다 만나도록 하고, 조야의 그런 이런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도록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 시점에서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난 해가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백범은 그런 우익 민족주의, 절고 자익 민족주의다. 아니야. 물론 국사회주의자 아니고 민족주의인데 그것도 자익이면 또 자경으로서는 표방하지만 그 사람 백범은 우익 민족주의야. 중국에 있을 때 자익계로부터 얼마나 자기가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까? 한 번은 총도 맞고 그랬어요. 자익 세력한 총을 맞았어요. 김원웅하고도, 김원봉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김원봉은 민족주의자, 자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일종의 아나키 이혜영 선생처럼. 그래서 이런 철학을 분명히 하고, 이런 노선을 표방할 때,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그렇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면 이제 좋은 경험 했지. 판문점 선을 통해서 김정일하고 악수하고 판문점 무슨 다리고 다리를 건너면서 여기에 사실상 제일 놀라는 사람이 중국이라 하더라고. 중국이 이러다가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 아닌가. 중국이 놀랬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번에 비건이 한국에 오면서 하와이에 무슨 금융 무역관계 중국 대표하고 잠시 만났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정상하더라도 이런 걸 유의하라. 또 가면서 또 일본을 둘러서 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이 분단 논리에서 미국 국가 연장선상에서 그 뒤에 일본이 있고 또 중국 뒤에 러시아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북진 통일이나 무력 통일은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올라갔지만 중국이 무력으로 내려오는 거 보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방관하는 제3의 세력이 스탈린이요, 스탈린이 그때 우리 손윤 이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내가 1시간 강의 쭉 다 들었는데 이게 한반도 이 분단 이 고착화는 스탈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스탈린의 작품. 왜냐? 처음에는 김일성이
김 주석이 이제 스탈린을 만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통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 몽 그리고 뭐 1대1로를 전 세계적으로 포방하고 뭐 또 국제 정치학적으로 대국 뭐 국제 관계 대국 뭐요 이런 그 대우를 해달라 대우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 지금 놀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모택동이 어느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신중국은 다시 우리가 세계 질서를 리드해가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스탈린 기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저 등섭 그저 모택동의 힘을 이렇게 실어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참전하도록 사주를 해서 중국의 힘을 빼는 거지. 한편 우리는 그 미국의 메카더를 이렇게 큰 뭐 이렇게 장군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뒤에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그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 그 트루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일본이 그 항복을 원폭으로 빨리 하는 바람에 그 소진을 못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그 군산정 복합체 그런 군수품을 이걸 다 소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4년인가 걸렸다. 안 때려도 되는데 평양 그 시내 도시를 다뭐 잿더미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서 스탈린이 이제 휴전하자, 휴전. 루즈벨트하고. 이 스탈린 작품이에요. 트루만 작품. 이거 우리가 남북이 민족 자기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됩니다. 우파들이 자꾸 북진 통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력 통일되면은 미국은 트럼프처럼 미국 뭐요? 이런 그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일본이 다시 들어옵니다. 일본이 다시. 아베라 놈이 건방진 소리 안 합니까? 강큰 소리 하더만. 북한의 핵이 북의 핵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런 자식들이 선제 공격 준비해. 선제 공격.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미일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거든. 일본이 다시 들어옵니다. 북은 다시 중국이 들어. 그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노? 우리가 무슨 힘이? 아까 그 무장 국가 중립화론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내가 황 선생님은 들었어.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했는데 일본이 20만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런데 원래 공격은 30만이 되어야 공격이 된다. 10만만 준비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정규군이 8,000명.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야. 나라가 망.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끝났지만 뭐 정유재란 그 이총이가 그때 다 우리 전라도 쪽에 그 다 우리 민간인들 그 희생된 그 부끄러운 그런 이제 역사인데 아무튼 그때도 이호송이하고 그 일본의 그 어느 장군인고 한반도 분할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걸 뭐 유성룡이가 이 양반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 양반이 그 자기가 부사 뭐요? 그 통신사 그 정사 부사 그 황룡길이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 이야기를 안 듣고 김성일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준비를 안 했잖아. 그 책임이 뭐예요? 유성룡한테 있는 거예요. 징비로. 그래서 나는 그 별로 좋게 안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장 통일, 무장 중립 국가로 이걸 유의해야 됩니다. 유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그 예방, 방어 우리가 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는 뭐 중립화 통일의 모델은 저 남미의 뭐 코스타리카 예를 들더라. 코스타리카. 그 코스타리카는 그 뭐 외침이 없으니까 비무장이 가능해.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 달라. 우리 이제 한반도의 경우는 역시 우리가 스위스 모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그래서 중국이 자본주의의 장점을 잘 살려서 사회주의 체제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중국식 사회주의, 뭐 시장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립된 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황 선생님 계실 때는 미중 관계가 그런 대로 괜찮았어. 아주 도강 양해가 계속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퀴티데스 트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서로 뭐 패권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 그러면 중국은 더욱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방역 대처하는 것보다 권위주의로 대처해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민주화를 하고 인권이 신장되고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서방에서 이게 뭐 동양에 한국에 이 코로나 방역이 뭐 스탠다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그 자유를 뭐 인권을 뭐 이렇게 구속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만 또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잘못하면 그런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한번 대결 구도로 가면. 자, 그러면 이 서로 이렇게 패권 대결로 가다 보면 명실상부한 뭐요? 이런 그야말로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 시대를 만들 수 없잖아요. 예? 평화 지구촌 시대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역할을 난 우리가 한반도에서, 우리 조선반도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황 선생님도 그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나는 인내천 동학을 하다 보니까 확고부동한 내가 종교적인 심지어 영적인 스피리추얼 불가지론적인 그런 신념이 있다고 신념. 내가 평생을 동학 인내천 사상 내가 신앙하고 또 공부하고 신념 체계가 되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제3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새롭게 편성하고 제3의 현상으로 이렇게 조명되는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기가 한국 민족주의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아주 10분 남았죠. 이 글로벌 시대의 미중 관계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보면 이게 이런 주제가 뭐 어떤 심포지엄의 붐이더라고, 붐. 그 SK 뭐 그 학술 뭐예요, 그 염재호가 하는 그 SK 그 뭐예요, 학술 토론에서도 이게 다음 달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런 그 주체 사상, 인간 중심 철학을 가지고 중미 간의 그 협력 이런 뭐 패턴이라고 할까 모델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 통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들 이런 개간 철학지를 보셨나 모르겠네. 현실과 철학이라고 하는 현실과 철학. 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그 김태길 교수 이분 제자들이 하는 우리 방배동에 그 연구소가 있던데 거기서 나오는 개간지인데 거기에 임정식 그 교수 그게 주필인지 이분이 뭐 그 중미 대결 구도란 주제로 글을 쓴 게 아니고 오늘의 그 중국 현상 오늘 세계가 21세기 들어와서 G2 시대의 점에서 이 중국이라는 현상이라는 주제로 그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일국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 그 1대1로 또는 인도 이 태평양 중국몽의 이런 어떤 그 모델로 이제 중국 단일의 이런 그 새로운 질서 현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데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런 것을 두고 특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진핑의 이제 그 권력 종신제 그리고 중국몽 그런 이제
철학적 뭐예요? 정책 우리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뭐 정책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1대1로 원로드, 원벨트, 팔리시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비판의 동기가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책임론 요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이제 중미 관계. 이 지금 백악관의 트럼프의 그 안보 부보좌관이더라고. 그 매슈 버팅겐인가? 이 사람이 그 중국의 이 코로나 코비드 사태의 심각성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그 안과 의사 이문양, 리웬양, 이 중국 그 코비드로 죽었잖아요. 그 이 희생은 중국의 오사운동 그 정신의 하나의 그 상징이다. 그 중국의 정신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의 그 워싱턴 포스트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이 나오자 중국 외교부 대변이 반박 성명을 냈어. 그것은 중국의 오사혁명 정신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근데 거기에 설명입니다. 오사혁명, 1919년 오사혁명은 혹자는 한국의 중대 19년 그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오사운동의 그 사상적인 지주는 당시에 북경대학 총장을 지낸 진독수, 천두슈, 이 진독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오사운동을 신청년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었어. 거기에 오사운동 정신을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그 이론적인 이제 기주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오사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배경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산동반도를 일본에게 넘기는 거예요. 일본에. 이 소식이 근데 북경 정부가 또 청나라 마지막 정부가 이걸 인정을 했다. 허락을 했다. 이게 북경대학 학생들한테 알려지자 북경대학 학생 3,000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 시민 노동자 인테리들이 합류해서 반봉건, 반제국주의, 민주화 운동을 표방한 것이 오사운동이에요. 그때 우리가 오사운동 하면 진독수를 이야기하고 호적, 그리고 후스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후스는 미국 유학파야. 오늘 콜롬비아 대학 이야기 여러 번 나오는데,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철학 교수가 존 듀이죠. 그 재단대, 그 미국의 그 일종의 계몽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그 이제 정신을, 철학을 이제 그 접목을 시킨 거예요.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이제 오사운동의 정신. 그 이제 초창기는 중국 그 민주주의 초창기 그 당시 공산당이 집권하기 전이니까 일종의 그 미국식 민주주의, 계몽 사상, 그 이제 수준이라고 봐야지. 그런데 그 미국의 그 부보좌관이 오사운동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진독수가 그 이후에 이 1919년 오사 정신을 개성해서 2년 뒤에 생긴 것이 저기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론적인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진독수인데, 그때 공산당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 신청년이 일반 우리가 그 기관지에서, 잡지에서 공산당 기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진독수가 중국의 레닌이라고 호칭이 됐다.
진독수는 그 당시에 중국의 레닌이다. 라고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부르던, 호칭을 하던 진독수가 왜 중국 공산당에 사라졌냐. 그때 코민테런이 주장하는 게 국공합작이야, 국공합작.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공산당 대표는 진독수야. 아직 태동은 우리가 지리산 정강산에서부터 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름이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당하고 공산당 손을 잡는 거예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손을 잡는 것을 두고 진독수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 인내전 사상과 노 교수의 이 통일 노선이 이 진독수 노선하고 비슷해서 또 잘못하면 내가 숙청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내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양반 왜 숙청됐냐? 이 진독수의 생각은 그 공산당 청년 간부들을 국민당에 다 투입시킨 거야. 투입해서 국민당의 아주 그 엘리트들을 거기서 발탁을 해서 공산당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나오는. 아무튼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이 진독수의 주장이 공산당 회의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더라고.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느냐 하면 어제 아래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6.25 때 우리 전도교 수훈회관에서 중추사 중립파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되는 한 100여 명의 그 발기위원들 중심으로 그 핵심되는 그 대표가 이현배 씨라고, 이현배. 이 사람은 그 서울대학 민청학년 대표예요. 이 양반이 그 밑에 자기 제자 1, 2, 3년 후배들이 그 손학규, 김건태, 알고 보니까 그 다 장관, 총리, 국회의원, 줄줄이 행기 다 이 이현배 대표의 그 후배들인데 이 양반은 그때 인혁당 사건하고 연결돼 사형 선고를 당했어. 이래가지고 빛을 못 보고 이렇게 재야 생활을 해 오다가 드디어 우리 인생 후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국이 들어선 것을 두고 살아생전에 한국의 민주화는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통일로 갈 수 있는 통일이만이 민족이 살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 그러잖아. 이 민족이 살 길이다. 통일만이 황금을 만들어내는 소로송가 조지 소로 그것도 그 소리 황금을 만들어내는 그 길이다. 이런 그 첩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통일이 이런 그 통일의 의식이 통일의 이런 논의가 일반에게 더 대중화되고 더 민중화되고 더 제도화되고 더 국제화하기 위해서 당장에 우리가 100만 명 궁극적으로 남북에 다 민초들을 다 동원해서 1000만 명 서명운동 우리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날 그 중주사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구를 출범을 시켰어요. 아무튼 이런 우리가 이제 통일 논의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중국이 한편 우리가 이 제3의 이런 민주주의, 제3의 질서를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딱 민족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로 되면 역사의 이런 일천으로 가는 문명은 밀레니엄은 반도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에서. 시랍 반도에서 헬레니즘이 나왔어요. 이태리 반도에서 헤브라이즘이 나왔어요. 앞에는 인본주의고 뒤에는 신본주의야. 앞에는 우리가 그 인내천에서 인본주의고 후자는 천본주의야. 이제는
인과 천을, 물과 이게 뭐예요? 이런 천을, 물본주의와 천본주의를 하나로 하는 인내천, 이런 천년 밀레니엄 문명이 저는 한반도에서 코리아니즘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리아니즘, 헬레니즘은 헬라스 내셔널리즘, 헬라스가 시랍의 고대어예요. 그리크 내셔널리즘, 유대 민족주의, 그 예수는 그 유대 히브리 민족주의가 헤브라이 민족주의가 그게 헤브라이즘입니다. 이제는 코리아 내셔널리즘으로, 코리아니즘으로 새 천년으로 갈 수 있는 질서를, 새로운 제3의 현상을 한반도에서 열어갈 수 있다. 남북이 서로 손을 잡으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저의 간곡한 한국 민족주의의 참뜻을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물유심을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가 이런 한국 민족주의로 우리가 인내천 민주주의로 민족주의는 마치니의 민족주의처럼 상생합니다. 동전의 트윈이야. 쌍둥이야. 제가 말하는 자유민족주의는 한국 민족주의는 대풍이 말하는 문화민족주의야. 민족주의야.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야. 한반도는 한민족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표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나는 그 설득력이 있고 더 이모셔널, 센티멘탈, 감동을 주게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 이런 취지를 잘 알았어.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으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